뭐든 잘 익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고 있을 때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4권의 책을 읽습니다. 학교 생활 많은 학교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 역시 가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TBC 캠페인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 약찬입니다. Excuse me.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대구 시민들에게 영어로 물어보겠습니다. Come with me. May I ask you a question? Excuse me. May I ask you a question? May I ask you a question, please? May I ask you a question? Okay, I can give you here. Okay, thank you very much. Goodbye. What are you shopping for? 삐삐 사러 왔어요. Excuse me. What are you selling today?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금통 팔잖아요, 저금통. No speak English. Thank you. Excuse me, sir. What time is it now? 소리 쓰리 모르겠어. 말로 하려카니 우리말 뭐티 나고 영어를 못하겠어.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다른 사람이라서요. Excuse me, sir.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뭐라 하노?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o Seoul by train? Repeat slowly. Okay.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o Seoul by train? Where are you going today? 말하려고 좀 어렵나? I go to Busan. Busan.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Busan from Daegu? It takes 2 hours. Yeah. Are you going for a visit or do you live in Busan? I return my home. Your home Yes. is in Busan? Yes. Thank you. What's your name? I'm Yojin. I am Nadine. How old are you? 4 years ago. I am 4 years ago.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송민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당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혹시 제 말씀이 영어로 들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황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도성민 씨 정도 되면 아마 길 안내를 부탁하거나 하면 늠름하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이죠. 예. 지금은 간단한 영어 회화는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차세대의 주역다운 그런 대답인데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뭐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러나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계화의 선행 조건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구 경북 주민들의 그 세계화의 수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 말 저희 TBC 대구 방송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한 결과요. 예.
응답자의 67.5%가 만약 외국인이 길을 묻는다면 네. 친절하게 대답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주민들의 세계화를 향한 기본 자세, 일단 합격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제 지방화의 원년을 맞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향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저희 대구 경북 지역도 변화의 조류를 맞고 있습니다. 네. TBC가 5회에 걸쳐서 마련한 연속기획 지방자치 100일 특집, 이제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길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 간의 장벽을 넘어서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대구 경북의 세계화 정도를 가늠해보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세기 헬스마트. 정말 굉장하구나. 쑥짐, 안마기, 물리치료기, 돌침대까지. 제품이 3,000가지가 넘어요. 얘야, 전화번호 좀 적어라. 삼덕 로터리 옆이고요. 2층은 세기 보청기예요. 세기니까 믿을 수 있지. 세기 헬스마트. 다릅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성서 무지개 타운. 원목의 향기가 그대로. 원목 마루판. 쾌적한 내실바닥. 정수 시스템까지. 자연과 과학이 만난 아파트. 성서 무지개 타운. 대백과 한라가 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혜예요. 요즘 어떤 신문 보세요? 전 영남일보예요. 생활 정보가 풍부하고 지역 기사도 꼼꼼하고. 저 벌써 경상도 사람 다 됐어요.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영남일보. 영남일보로 달라지세요. 함께 해야 한다. 환창주의 21세기를 향해. 종합건설, 유통, 레저 산업까지 창신. 아름다움의 차이를 만든다. 뜨거운 감동의 세계를 만든다. 세계의 감각.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 태성주택이 우리 아파트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첨단적인 기술. 그 신기술로 만들어가는 태성의 생활공간. 더욱 커지는 태성의 세계를 지켜봐 주십시오. 태성주택. 악어표 고무장갑. 악어표요? 울퉁불퉁해서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즐겨서 악어표잖아요. 노란 밴드가 있어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악어표는 PS 제품이라 믿고 쓸 수 있어요. 좋은 건 소음도 빠르다니까. 악어 라텍스. 에덴스 클럽 프라임.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을 위한 생명 공간이 존재합니다. 생명 존중이 시작되는 에덴스 클럽 프라임. 에덴스 클럽 생명입니다. 고객과 함께한 역사 대백 가구. 가구 전문 백화점 대백 가구가 가구 유통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국내외 유명 가구, 본래용, 아동용, 사무용에 이르기까지 가구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구도 대백 가구 아니에요? 가구의 명문 대백 가구. 더 큰 미래로, 더 넓은 꿈의 세계로 동화주택이 펼쳐가는 더 넓고 큰 세계. 모두가 꿈꾸는 소중한 행복. 동화주택이 함께합니다. 동화주택. 세종대왕은 문맹 없는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세진은 컴맹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사서 편하게 활용하도록 세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진 컴퓨터랜드. 자연이 가득한 주택. 자연이 느껴지는 주택. 화진. 정말 좋은 집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집입니다. 자연이 설계하고 화진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진주택 건설. 들어가 봐.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일신문. 신문 보고 하시죠? 자네. 세대와 세대를 이어줍니다. 매일신문. 누군가 앞서야 품질이 높아집니다. 한 차원 높은 품질, 한 차원 높은 아파트. 삼산이 해온 만큼 아파트 품질도 높아집니다. 최고의 선택은 하나. 이제 아파트는 삼산입니다. 삼산주택. 이 작은 것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 세기 보청기의 기술이 앞서갑니다. 이제 세기는 세계인의 보청기입니다. 세기 보청기. 동인 로터리와 삼덕 로터리에 있습니다. 도시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파리 개선문, 런던 빅벤. 대구에는 세광 트윈빌이 있습니다. 정성의 품격을 위한 본격 주상복합 빌딩. 세광 트윈빌. 기대하십시오. 틀림없습니다. 트윈빌. 세광 주택. 호랑이를 잡아라. 하남 전품목 정기 세일. 기간은 단 15일. 호랑이를 잡아라. 하남 전품목 정기 세일. 이번 기회는 크다. 하남 전품목 정기 세일. 11월 12일까지. 상쾌하게 느껴보세요. 대왕의 꿈. 우리의 꿈이 바로 이곳에 시작된 거예요. 대왕에선 언제나 즐겁습니다. 대왕주택. 그라지아 소파. 행복한 표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생활 속에 그라지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을 만드는 좋은 소파. 그라지아. 95 경영평가 1위 기업 성원이 구미 구포동에 탄생시킨 성원 아파트. 23, 33 평형 1280세대. 대폭적인 융자 지원으로 더욱 쉬워진 내 집 마련의 기회. 구포동 성원 아파트. 분양 문의 구미 455국에 4140. 예식장. 그 표정이 달라진다. 최고의 날, 소중함이 크기에 준비도 신중합니다. 고급 웨딩드레스. 친구 화장. 가격 파괴 선언. 전통과 품격, 편안함이 있는 여기.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몸은 자연을, 생활은 도시를 원한다. 가창 중석타운. 대구 광역시 편입으로 더욱 높아지는 미래 가치. 느낌은 자연, 생활은 도시. 가창 중석타운. 대한중석 79년의 역사와 신뢰를 이어갑니다. 이제 귀하를 모십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미래연구소장으로 계신 경북대 경영학부의 조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대 문헌정보학과의 윤희윤 교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백창곤 대구경북 무역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산업기술정보원 대구경북정보센터의 배영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세계화가 되신 분들이죠. 네, 오늘 세계를 향하여 이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희망적인 좋은 제안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이긴 하지만 세계화는 이제 21세기를 맞는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에게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합니다만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경쟁에서는 초보가 없습니다. 현대에서의 경제 전쟁 상대는 이제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화의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지역민들은 세계화가 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2%가 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라고 답해서 지역민의 상당수는 지역도 이미 세계화 시대에 치열한 경쟁에 들어섰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위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답이 21.2%를 차지했고요. 개인 및 국가가 더 잘 살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16%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더 나은 수출 증대를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국가 간의 경쟁을 세계화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백창권 관장께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업무를 다루시니까요. 누구보다도 더 이러한 표현들이 실감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 국제 경쟁이다 또는 국제 경제 전쟁이다 이런 걸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WTO 체제가 이제 출범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무한 경쟁 시대가 돌입한 게 이제 겨우 이제 10달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더 넓어져서 한 울타리가 될 때 이 경쟁이란 것은 더 심각할 걸로 보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은 우리 가까운 일본 시장에 주로 이제 대구 경북이 포도나 사과 같은 거를 많이 수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저희들이 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사과는 우리의 입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과 산지가 워싱턴 주인데 이 워싱턴의 주립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끔 새로운 사과를 재배해서 이거 기술을 보급해서 거기에서 생산해서 일본 시장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잘 팔리나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나 품질을 이제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끔 만드니까 바로 우리하고 일본 시장에서 바로 경합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꼭 그건 이유는 아니겠지만은 저희들이 일본의 포도, 사과를 포함한 냉동 과실의 수출이 93년도에 650만 불 하던 것이 94년도에 550만 불로 줄어들고 금년 8월까지 450만 불 수출해서 작년 대비 13% 감소하고 93년에 보면은 무려 30%가 감소하는 게 이것이 우리 가까운 일본 시장에서 벌써 이렇게 경합을 하는 이제 이런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사과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게 또 있고 국내적으로 볼 때에 얼마까지만 해도 우리 이 왕구 봉제 왕구 같은 거를 저희들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내수로 팔았지만은 이제 서서히 이제 중국의 싼 왕구라든가 미국이나 구라파의 이 왕구들이 들어와서 거의 선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국내 업계가 해외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단순히 내수 쪽만 생각하다가 우리 안방을 비워주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겠냐 이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가만히 있다가 안방까지 그냥 내주게 되는 그런 경제 전쟁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흔히들 경제라고 하면은 그저 돈이 오고 가는 그래서 이익이 남는 형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지금에 있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조화가 있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역의 세계화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조정환 교수님, 현재 대구 경북 상황에서 세계화의 중요성을 어디에다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과거에 이제 19세기, 20세기 초 중반까지는 중심이 역시 국가 중심이었고 국가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21세기는 바로 지방 중심이요, 지방 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세계사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볼 때 지중해 중심에서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 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또 그 전진 기지가 바로 대구 경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세계화 시대의 대구 경북이 바로 그 주역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세계화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도민의 어떤 의식의 세계화, 바꾸어 말하면은 세계로 나가는 대구 경북 도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대개 이제 소극적이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폐쇄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이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세계화 어떤 시도민에 맞는 그런 의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어떤 안으로 파고드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이제 밖으로 나아가는 전략, 대구에서 경상북도에서
바로 세계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그 의식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또 다음으로는 이제 지방 정부의 그 세계화가 필요합니다. 네. 바꿔 말하면 바로 세계화로 나가는 지방 정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 제가 이제 본격 실시된 지도 그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하나의 그 수직 관계였고 지방 정부는 그저 중앙 정부가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됐습니다만 이제는 지방 정부가 바로 세계화를 위해서 지방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서울에 일본이나 그 미국의 그 주 정부의 대표부가 대사관과 별도로 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미 외국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바로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그리고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바로 세계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전진기죠. 네. 그 활력소요. 또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사실 세계화라는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지역의 세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지역민들이 평가하는 세계화의 정도를 알아봅니다. 네, 먼저 행정 부분의 세계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45.6%가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못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전혀 미치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26.7%, 17.1%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계화가 됐다고 한 사람은 5.7%, 세계 수준이라고 답한 사람이 1%입니다. 따라서 응답자의 43.8%는 행정 부문의 세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융산업 부분의 세계화입니다. 46.4%가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못 미친다가 28.6%, 전혀 못 미친다가 10.8%고요. 세계화된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9.1%, 그리고 세계 수준이라고 답한 사람이 0.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 역시 전반적으로는 세계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 지식 분야의 세계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42.6%가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7%는 약간 못 미친다고 했고요. 12.3%는 세계화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보 지식 분야의 세계화 정도도 역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음은 기술 부분의 세계화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40.8%가 보통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못 미치거나 전혀 못 미친다는 답이 33.2%, 그리고 세계화된 편이다가 19.3%, 세계 수준이다가 2%입니다. 역시 세계화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부분의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9.9%는 보통이라고 말했고요. 약간 못 미친다가 24.3%, 그리고 전혀 미치지 못한다가 16.3%, 그리고 14.9%만이 세계화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화 부분의 세계화 정도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세계화에 대한 그 평가를 정도를 보면요, 그나마 기술 분야 그리고 정보, 문화 부분의 세계화가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한 발 앞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윤희은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저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 세계화는 이 시대의 화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 세계화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지역의 정보화를 전제로 해야만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정보화의 그 측정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년에 그 국가 정보화 백서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은 정보 산업체에 종사하는 그 수가 전국 15개 시도 중에 대구가 4위고 경북이 7위입니다. 정보 인력 부분에서도 대구, 경북을 합쳐서 2위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비롯한 그 관련 학원들이 4위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산 담당자 구성을 보면은 대구는 13위에 불과합니다. 경북은 이제 3위입니다만은 기타 정보기기 및 정보통신 시설의 그 보급률을 보면은 주전산기는 대구가 7위고 경북이 4위.
PC 같은 경우는 대구가 또 11위입니다. 그다음에 경북이 3위고 가입 전화나 이동 전화나 디지털 전용 회선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도 대구 경북이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지역사회의 정보화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VCR에서 나타난 것 같이 인식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문제는 그것이 서울 지역에 더욱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예. 방법론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는가? 배 소장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시고. 예, 저는 저희 산업기술정보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네. 기술 부문의 세계화라 그러면은 상품의 생산 활동에 관련하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기술 그 자체는 우리나라 이 기업체들이 거의 다가 이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지금 생산 활동에 적용하고 있고 네. 또 인력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부가 그동안에 꾸준히 정보화 자금 대출을 해줘서 생산 시설의 자동화도 많이 이루어졌고 정보화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 조금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 정보 지식 분야가 조금 다소 낮았던 것은 지역의 기업체들이 중소기업이 뭐 99%가량이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도입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생산 판매만 열중하고 이 기술 개발에 재투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적어도 자기 회사의 상품이나 기술에 관련해 가지고 이 원천 외국 기술에 대한 어떤 이 정보 동향이나 기술 수준 동향 파악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다면은 네. 이 정보화도 아울러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에 따라서 세계화도 같이 향상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세계화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셨는데요. 앞으로는 그 세계화라는 것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사회적 생산 기반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그것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는 지역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네. 지자체 운영에도 기업 경영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얼마 전 문희갑 대구시장과 이근 경북도지사가 다녀온 해외 출장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수환 기자가 정리드립니다. 무한 경쟁의 국제화 개방화 물길 속에 34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초대 민선 대구시장에 선출된 문희갑 대구시장, 이어 이근 경상북도지사. 두 단체장 모두 국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도태되고 만다는 평범한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치를 들고 나선 문희갑 시장으로서는 지금까지의 군림하는 행정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문 시장은 취임 즉시 경제 활성화 기획단을 발족시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는 냉엄한 국제 경쟁 시대의 구도 속에서 지역 중소특화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해외 시장 개척단을 이끌고 직접 나섰습니다. 문 시장은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로서는 높은 벽으로 여기고 있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EU, 즉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들을 겨냥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스위스가 그 대상국들로 지난 9월 18일부터 지구 반바퀴를 도는 12박 13일간의 일정으로 세일즈 활동에 나섰습니다. 문 시장은 지역업체들이 바이어들과 상담을 벌이는 상담장에 직접 나와 업체 대표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기대와 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자는 걸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상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고
외국 바이어들에게도 지역 업체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얼굴마담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문 시장은 이번 시장 개측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내년 상반기에는 동남아 시장 개측에, 하반기에는 중남미 시장 개측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것은 유럽 시장을 뚫을 수 있으면 세계 어느 시장 개척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의근 경상북도지사도 이에 뒤질세라 지난 9월 6일부터 5일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동북아 자치단체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경상남북도와 일본, 중국 등 4개국 2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활동은 경북을 환동해권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수산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역설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달 20일부터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중국과 일본 시장 개척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지사와 도의회 의장, 그리고 도내 14개 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장 개척단은 중국 북경과 하남성, 일본의 오사카와 시마네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시장 개척에서도 당초 계획에 배 이상 되는 수출 계약과 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수출 계약을 한 3,100만 불, 또 상담을 한 9천만 불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농산물 수출이 가능하다. 두 지역 단체장 모두 국제 시장의 기류를 호흡하고 국경 없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달라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복, 그것은 대구 경북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TBC 뉴스 이수원입니다. 어쨌든 이제 지방자치 최대 현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지방 경영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여 장사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대구광역시장이나 경북도지사의 의식 전환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사고 전환은 비단 행정 책임자뿐만 아니라 네. 지역의 기업인 그리고 행정 공무원에게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 무한 경쟁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겠습니다. 네. 생산 산업 시설 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바로 특화 산업의 육성이 그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 좋은 예로 그 대표적인 특화 산업을 자리 굳힌 경북 능금 협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최현정 리포터가 경북 능금 주스 공장을 다녔습니다. 네, 대구하면 보통 사람들이 사과를 많이 떠올리죠. 하지만 이 사과가 그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고 상품화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냉장고만 보더라도 선키스트, 델몬트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로얄티 상품들이 우리의 입맛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부르짖고 있는 요즘 이 지역 특화 상품은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것일까요? 최근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경북 능금주스 공장을 찾아 이 문제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2년 군위군 의흥면에 처음 문을 연 이곳. 우리 능금주스 공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최첨단 장비를 보유, 천연주스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세척에서부터 선별 맛회, 그리고 주스의 맛을 결정한다는 착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원료가 되는 사과도 지역에서 수급한다고 하니까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한몫을 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 주스 공장이 지역 경제에 나아갈 모범 답안으로 꼽히는 이유는 신토부리, 바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과의 우수성이 세계 속 상품으로 한판 붙어볼 만한 초석이 된다는 이유에서일 겁니다. 사과가 좋은 품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재배되고 있는 동안의 기상 환경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과의 주산단지가 연간 2,300시간 정도의 그 햇빛 비치는 시간을 가져갔고 그 외국 그러니까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나 미국의 워싱턴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햇빛 비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인 9월이나 10월 달에
밤과 낮의 기온 격차가 커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사과가 일본이나 미국산에 비해서 그 색깔도 더 좋고 당도도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특화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포장 디자인의 개발, 그리고 시장 개척과 홍보는 우리가 앞서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 하나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현재 캔 하나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수입 주스가 400원에 판매되는 반면 우리 국내산 주스는 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 못할 차이죠. 그럼 이런 가격의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원료 구매 비용의 차이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국내 민간 기업체와의 비교에서도 농민의 최저 생산비를 고려해야 하는 농협의 우리능금 주스 공장은 한 박스당 5,000원의 사과를 구입하고 있는 반면 민간 기업은 3,0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품의 개발로 맞서고 있는 우리능금 주스가 국내 시장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과연 국제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우리능금 주스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이런 문제들부터 속 시원히 풀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맛있는 능금 주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다 아셨을 텐데요. 참 맛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나오신 분도 동의하시죠? 경북 능금 주스 참 맛있습니다. 근데 보신 대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더 부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예,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그 선진국에서는 예. 자기 지역의 상품을 알리고 또 팔기 위해서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고요. 우리 시장에 파고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활동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연립내각의 수상을 지낸 호소카와 씨는 이에 앞서 구마모토 현 지사를 2번 역임했습니다. 당시 그의 별명은 구마모토 주식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별명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현청 공무원들에게도 셀즈맨이 되라, 호객꾼이 되라고 독려한 일화는 지방자치 행정의 변모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회관 뒤 한 건물에는 일본 미야기현의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아직 미혼인 요코타 유다카 씨는 석 달 전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그의 업무는 한국과 미야기현의 경제 협력입니다. 물론 일본 대사관이나 통산성에서 파견된 일본 정부 공무원이 있지만 그들과는 별도로 미야기현의 상품 소개와 관광 홍보 등이 요코타 씨의 주 업무입니다. こちらのキムチを宮城県内の市町村が輸入して宮城県で行われているお祭りの時に販売するとかそういう形の実績がありますし、宮城県としてのイベントとしては、今年の12月1日から3日まで国際デザインフェア in 宮城というのが行われるんですけども、この募集作品を全世界から募集し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からも宮城県ソウル事務所があるということで募集しました。 일본의 47개 각급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미야기현처럼 직접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현은 니가타와 나가사키 등 4곳입니다. 일본은 지방 공공단체의 공동조직인 재단법인 자치체 국제화협회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해외 활동을 지원합니다. 국제화협회는 뉴욕과 싱가포르 등 6곳의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서울에도 지난 93년 사무소를 만들어 자치단체의 한국 관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일본인 직원 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담 실적은 모두 57건, 380명이 이용했습니다. 最近ですね、非常に特に10月各県の知事さんをはじめ、いろんな韓国との国際交流事業がございました。例えばキョンサン北道島根県の関係で交流事業があり、また島根の知事が来られて ソウルで島根をいろいろ紹介する催し物がございます。
영국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 IDB는 서울시청 앞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7명은 한국인들이지만 북아일랜드 주정부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들의 주 임무는 한국 기업의 영국 투자 유치입니다. IDB 서울 사무소는 지난 89년 설립된 뒤 지금까지 8건 1억 3,400만 달러의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연간 5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비디오 녹화기 공장을 세운 대우전자는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한국 기업의 투자는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해외에서 활동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북아일랜드에서는 저희 산업개발청으로 모든 창구를 일원화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점보다도 한국 업체에게 우선 제일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사무소 외에도 플로리다주와 알래스카주 등 미국 9개 주도 서울 사무소나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 교역 등 무역관계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각국의 자치단체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상품 교역, 그리고 인적 교류 등이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신 것 외에도요. 예. 이박 미국의 코트마크가 붙여진 상품을 신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여러 제품의 광고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일본의 어느 현인가에서는 신문 광고로 그 현에 다녀간 조선인의 후예를 찾는다는 그런 광고로 한국인의 시선을 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무심히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고도의 광고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창권 관장님, 그 외국 상품에 대한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신뢰를 많이 겪으셨죠? 어떻습니까? 예, 신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일본에 같은 경우는요. 네. 이 자치단체별로 이제 특산품을 소개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도 일품목처럼 그 토산품을 일촌 일품 운동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전 세계 5천만 명이 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이 자치단체 특산품을 소개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예. 또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그 모카가시 선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카가 선발되면은 이제 모카를 수출할 수 있는 유망 이제 국가에 이제 친선 사절로 돌면서 이제 모카를 소개 선전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독일이나 이태리의 경우를 보면은 그 지역의 특산품을 세계화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전문 전시회를 이제 장기간 동안 구성해서 전 세계로 알리는 이를테면은 세계 최대 전문 전시회를 이제 육성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의 그 밀라노에 있는 안경쇼, 그다음에 독일의 누렌베르크의 왕구 박람회 등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이 특산품, 특화 상품을 이제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대구 경북에서도 무슨 사과쇼가 세계적이 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방자치 100일 첫 회에서 그 민관 합동이죠.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된 문경도시개발공사 식품사업부에서 생산한 이 사과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저희가. 예, 지금 보고 계신 문경 사과칩입니다. 좀 뜯어서 맛을 좀 보도록 할까요? 포장은 마음에 드십니까? 조금 더 세련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실 텐데요. 그러나 맛만은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니까 직접 뜯어서 오늘 나오신 분들 여러분 아마 이게 시중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 보고 낯설어서 선뜻 손이 안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상품의 얼굴인 포장 수준이 조금 더 세련되면은 더 쉽게 손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한번 여기 나오신 분들하고 저희가 맛을 보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잡수죠 이거? 네? 네, 처음 먹습니다. 감자칩은 저희가 이미 세계적인 거죠, 감자칩. 외국 것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사과칩을 이렇게 만들어서 민관 합동으로 공장을 하시고 이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여기 나오신 우리 선생님도 처음 잡수신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아주 깊은 맛이 있고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걸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어머님들 해주시던 생각도 나고. 즉석 CF로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잡수인 소감을 해가지고 사과칩 어떻습니까? 하고 우리 배 소장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세요, 잡수니까? 근데 소장님. 네, 맛은 참 좋습니다. 예. 맛이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만 말씀. 관장님 어떠세요? 잡수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깎아서 먹든지 이 과일처럼 식후에 먹는데 예.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그 감자칩처럼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면서 그 맛이 상당히 그 달면서도 사과 맛을 내니까 이게 아마 선전이나 이것만 잘 되면은 이 저 어린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요층이 상당히 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 교수님은 계속 잡수시는군요. 아니, 저는 예? 맛이 있어서 계속 잡수세요 지금. 네, 맛이 있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좀 상긋하고 사과 향내가 나는 것이요. 네. 우리가 그 서양에서 라는 그 칩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상품이 왜 우리 국내의 그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널리 알려지도록 광고를 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그러세요? 국내 소비자부터 알리고 그렇게 또 이제 해외 시장 개척을 했더라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다 내물에 드시고 문경사과칩 맛있습니다만 하셔도 대단한 광고가 될 거예요. 알려야죠. 그리고 이제 이 포장이고 뭐고 다 세련 되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이 또 그만큼 닦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 교수님, 저희가 우리 지역의 상품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 마련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의 그 한 연구소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세계화 국제화 정도 되는 그 점수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국을 100점으로 했을 때 일본에 그 90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점을 줬습니다. 그 30점 가운데서 서울을 27점을 주고 나머지 이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점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세계화 국제화에 있어서 몇 점을 차지하겠느냐 이런 거 아주 비관적인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우리 지역의 그 상품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 아직까지 좀 부족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그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또 우리 앞에 이 사과칩을 먹어본 것처럼 광고나 어떤 마케팅 활동을 사실 어떤 개인이나 이런 그 중소기업에서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그 마케팅 활동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작은 기업에서 자본력도 취약하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그 대구 경북에 아직까지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나 인력이나 전문성이 아직까지 그렇게 참 완벽하지 못한 것이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대구 경북의 상품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지름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지방자치 100회 특집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돼야죠, 저희도.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과 능력 그리고 관심이 세계를 향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계 정보의 흐름을 보다 빨리 포착하고 또 활용하는 지혜가 바로 세계화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계로 향하는 대구 경북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산업화, 또 산업의 정보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생활에 있어서도 이 정보 구축 없이는 어떤 생존 전략도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연히 정보하면 그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윤 교수님께서 정보화 시대의 정보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지금 정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씁니다. 그러나 그 정보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 방법이나 여러 각도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어 자체도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전적인 개념으로 이 풀이를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생성되고 전달되고 유통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데이터, 그다음에 어떤 사실, 지식 등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데이터는 정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정보는 지식을 형성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개념의 폭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도 아마 금방 와닿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그 정보의 개념을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수록 매체와 수록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죠. 네. 수록 매체는 보통 그 문헌 정보와 전자 정보로 구분하면 됩니다. 문헌 정보는 인쇄 정보 중심이니까 뭐 도서나 잡지나 이런 개념이고요. 전자 정보는 최근에 그 CD롬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록 내용별로 볼 때는 가장 이것이 이제 정보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학술 연구 정보, 산업 기술 정보, 뭐 경제 정보, 뭐 주식이나 물가 같은 거요. 그다음에 행정 정보, 생활 정보, 오락 문화 정보, 심지어는 요즘 인터넷에 등장하는 음란 정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정보와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의 개념은 일과성이나 아주 단편적인 그런 데이터 혹은 표피화된 그런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 연구용 학술 정보라든가 산업기술 정보라든가 문화 및 오락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지식화되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지금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중요성이 뭐 누누이 얘기됩니다. 요즘 와가지고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보가 그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과거에 뭐 에너지나 산업사회 에너지였다면 지금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가 어떤 그 생산이나 그다음에 활동, 연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상대적으로 정보는 아주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보를 좀 더 빨리 접근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정보가 손에 들어오는 경우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 손해라든가 이익을 볼 수 있죠. 예컨대 여행을 갈 때 그 여행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그쪽에 숙박 시설이라든가 교통 정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과거 정보 우리가 갖고 갔을 때 엄청난 시간 손실이 나고 경제적인 손실이 나죠. 그런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봐도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주 무한합니다. 정보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윤희윤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대구 경북 지금 현재 정보 분류 수준이라든가 관리, 관공서나 기업, 대학의 경우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한마디로 그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그런 학술 연구 정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어느 기관이든지 어떤 곳이든 간에 아직까지 정보 처리 능력은 상당히 미숙한 그런 초보 단계에 머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 사회에 있어서도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산업체의 기술 정보실이 대학보다는 조금 앞서가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공공도서는 대학보다 더 뒤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학마다 그 자동화를 지금 그 전산화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뭐 대학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은 공공도서는 아직도 지금 뒤지고 있고 이러한 그런 그 정보화를 위한 그런 처리 능력들이 단위 중심, 단위 기관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처리 중심입니다. 지금 서비스 중심이 아니고 그 처리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는 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한 지금 아직까지는 초보 단계다. 그래서 처리가 거의 완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단계로 들어가야 정보화 사회를 우리가 접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대구 경북의 정보 수준, 관리 수준을 직접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지식과 정보 산업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팀은 먼저 대구광역시 중앙도서관을 찾았습니다. 10명 남짓한 학생과 시민이 열람석을 지키고 있는 정기간행물실에는 의상대로 국내외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간행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간행물의 대부분은 정보지로서의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 조사 참고 자료로 겨우 활용될 뿐입니다. 폴춘이나 슈피겔 같은 외국 경제 전문 잡지조차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예산이 해마다 5% 정도 오르지만 잡지 구독비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올해 산업정보부를 신설해 정보 수집과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올해 말 개통될 대구산업정보센터가 조금이나마 기대를 갖게 할 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기업정보통신망에는 이렇게 수출거래 알선 정보뿐 아니라 세계 130여 개국에 대한 국가와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매일같이 새롭게 수록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단말기와 간행물을 통해서 기업체에 공급합니다. 또 자료실에는 해외 시장과 바이어들에 대한 책자를 배치해 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흡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 관련 단체와 기업의 대부분이 지식과 정보 산업에 소홀한 것과는 달리 포항제철은 한 발 앞선 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IBS, 즉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을 국내에서 최초로 갖추고 세계화를 앞장서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IBS는 설비와 정보 그리고 사무 업무를 개인의 PC 한 대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이포스라 이름 지어진 이 시스템은 문서 처리와 자료센터 등 3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영상 전환은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김세영 씨? 그래 괜찮아 잘 나와요. 영상 전환은 음성 통화뿐 아니라 문서의 송수신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마이포스로 국내와 위성 등 모든 TV 방송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 기사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해외 자료를 찾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항 본사나 양제철소까지도 저희가 구축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계열사나 국내 기업에까지도 저희가 기술을 전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철의 이러한 정보 시스템도 독자적으로 운영될 뿐 관련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90년대 초에 공동 정보망을 구축했으나 국내에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는 기업 경영의 4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은 산업기술 정보에 의한 가치를 새롭게 하고 모든 생산 경영 활동을 반드시 국내외 정보를 이용하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내 중소기업이 산업기술 관련 각종 정보 은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종합 산업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유관기관 간의 종합 정보 네트워크의 연결이 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의 산업화 또는 산업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정보망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보력의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배영문 소장님, 이 지역의 정보화 사업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 진행 정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정보화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정보화라 그러면은 이 지역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에서 나오는 정보 홍수 속에서 이 급속히 변하는 세계 시장 변화에 환경 변화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보화가 필요한 거고 특히 이 지역 정보화라 그러면은 지역의 기업체나 주민들이 이러한 세계 각국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아마 지역 정보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정보화 수준이라 그러면은 일단 이 산업체 쪽의 정보화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중견기업체 이상 대기업 등에서는 상당히 많이 정보화나 자동화 이쪽 진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이 정보화 기반 구축은 지금 시작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달에 이 대구 경제활성화 기획단에서 발표한 이 대구 경제활성화 계획에도 보면은 문 시장님 임기 동안에 완료하기로 한 이 과제 중에는 이 중소기업 지원 종합센터가 있고 대구 종합정보센터 설립이나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확립 등이 들어있는 것을 보아도 아마 정보화 수준이 지방정부에서는 지금 초창기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초년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이 선진국 수준은 안 되지만은 기업체나 주민들이 이 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예를 들자면은 뭐 천리안이나 하이네트피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정에서도 요즘 또 이 인터넷도 연결할 수 있고 이러니까 가정에 앉아서도 정보를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속도가 다소 느리긴 하지만. 지금 정보 활용이 이게 잘 돼야 되는데요. 외국과 비교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윤 교수님. 우리 현실과. 외국의 경우는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보 접근의 기회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고 그쪽에 또 굉장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부성화 그 조사에 의하더라도 그 약 한 대학의 한 96% 거의 모든 대학들이 지역의 그 대학을 공개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통 이제 자료의 열람이라든가 복사 서비스, 관외 대출, 정보 검색 서비스 등인데 지금 국내 상황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 지금 이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보화, 지역 주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학에서도 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보 이용 및 검색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지금 최근의 형태인데 나타나는 수단들은 주로 도산 전산화가 우선이고요. 그다음 정보망의 구축이 있고 자료의 디지털화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전산화는 국내에서도 지금 거의 지금 진행되는 단계에 있고요. 정보망의 형성은 미국의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는 OCLC를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유틀라스도 있고요. 일본도 이제 낚시스라는 학술 정보센터 아주 거대한 국가 차원에서 주도를 하는 그런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국가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지원 문제는 배 소장님. 지난번 뭐 얼마 전입니다만은 정보통신부가 새로 발족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선진국 수준에 발맞춰 가지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15년까지 완성하는 걸로 발표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등등 국내 정비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각 부처별로도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2기술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이 통상산업부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지원을 해서 지역 정보화 모델 구축,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종합산업정보망, 산업기술 정보를 이제 기업체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종합산업정보망 구축을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1차년 벌써 시작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세계화 시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지역의 정보화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역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시스템 운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구성원들도 일정한 요건을 또 갖춰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지역의 세계화를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역의 세계화를 위해서 지역민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50%가 전 세계 정보의 접촉 기회 확대를 꼽았습니다. 지역민의 정보 접촉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는 외국 문화 행사의 접촉 기회 확대를 들었고요. 외국어 습득을 꼽은 사람은 15.6%였습니다. 그 외에 해외여행의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9.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무관리직이나 전문직 등의 창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30, 40대 남자의 경우에
많은 종류의 다양한 정보를 원하고 있지만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34.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4%, 이 밖에 유능한 인재 양성이 14.8%, 지역 문화의 활성화가 10%, 그리고 외국 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였습니다. 세계화를 위해서 공무원은 스스로 의식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가 59.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12.5%, 엄격한 공무원 채용 제도의 마련이 10.9%로 나타났습니다. 네,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지역도 변해한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저희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다만은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의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조정환 교수께서 앞으로 대구 경북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과 지역민들의 무한한 어떤 가능성과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농경 시대에 적합했던 그러한 보수성이나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산업화 정보화 시대는 바로 개방 시대에 개방화 적극적 그리고 열린 그러한 대구 경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 도시로서 동북아 경제권의 아주 핵심 도시로서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대구 지역에 국제공항이 또 건설이 되고 또 포항을 전진기지로 하는 그러한 기지를 구축해서 세계와 직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관광적인, 교육적인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면은 그야말로 세계 속의 대구요. 대구 속에 세계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대구 경북이 나아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헌정보학을 하시는 윤희은 교수께서는 이 정보화 쪽에 좀 치중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대구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이 마인드를 정보 마인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도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TBC와 같은 이런 방송, 특집 방송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간 신문 중에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라는 특집이 지금 계속 연재되는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정보 접근을 위한 시공간적인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대구 시내의 공공도서관 시스템 계획이 전면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 구 단위 중심의 도서관 시스템 방식, 이것 중심에서 지금은 인구 밀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기준을. 우리가 상인 월성지구라든가 지산 범물지구라든가 칠곡지구, 또 최근에 시지지구 이런 식으로 그쪽에는 이 정보 접근은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당국에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방자치 100일을 맞아서 특히나 지방자치 단체장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에 관련돼서 백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세계 속의 한국이 세계에서 하나의 지구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우선 전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우리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전 주민이 다 같이 이제 시야를 세계로 돌려가지고 눈을 밖으로 돌려서 우리가 정말 세계 속의 한 자연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의식 구조가 하루빨리 계획이 돼야 되겠다. 이와 같이 의식 구조가 계획이 되려면은 이 쏟아지는 각종 정보도 충분히 흡수도 해야 될 거고 또 이래